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자 없어에 어서 오세요. 제주 야생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이른 봄철, 특히 대부분 2월 하순쯤 저는 제주를 매년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마음이 급해져서 1월 중순에 제주를 찾아봤습니다. 여전히 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제주의 이 따뜻한 기운이 늦가을 꽃과 더불어 이른 봄에 피는 꽃들과 함께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의 봄 향기를 함께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에서 가을에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털머위가 되겠고요. 요즘은 많은 곳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1월 달에도 늦둥이 털머위는 여전히 저를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털머위는 이 내륙에서 볼 수 있는 이 머위랑 비슷한 꽃인데 다만 좀 다른 게 잎이 더 윤기가 나고 이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머위 잎과는 다르게 독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란 털머위 꽃과 함께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지금 만날 수 있는 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물론 이른 봄부터 이 해안가에 피우는 꽃이 바로 이 동백나무, 동백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뭐 동백꽃이 곳곳에서 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 벌써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나 할 정도로 이 동백나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붉은 자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흰 동백인 귀한 동백의 모습도 제주에서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1월달이라고 하더라도 폭포수에서 느끼는 것처럼 여전히 이런 녹색의 이런 싱그러움을 여전히 이 한겨울에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히 제주도의 남쪽 서귀 해안가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봄의 기온을, 이 생명의 기온을 느끼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우리는 제주를 어떤 의미에서 그리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제주는 또 한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한라산의 설경과 또 이런 해안가의 봄의 기운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라산의 지금 설경과 더불어 굉장히 매혹적인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붉은 겨우살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설경 속에 붉은색의 이 겨우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나무에 이렇게 기생을 해서 자라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겨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히 새가 이것을 열매를 물어서 곳곳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높은 나무가지 위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 붉은 겨우살이가 될까 싶고요. 이렇게 눈과 함께 영롱한 이런 붉은 자태가 너무나 매혹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것은 이렇게 볼품없는 노란 꽃으로 피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육지 내륙에서도 이른 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 복수초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복수초 중에 하나인 새복수초를 바로 제주의 이른 봄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꽃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경배를 하듯이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햇볕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래서 마치 파라보라 안테나처럼 꽃잎을 활짝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봄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것이 눈이 오게 되면 눈 속에서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 더욱 이런 신비한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 복수초에 대한 갈망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 복수초와 더불어 변산 바람꽃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는 모습 또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경으로는 곳곳에 오름을 배경으로 백합과의 산자고가 피는 모습 또한 제주의
이른 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륙에서도 산자고들은 곳곳에 핍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오름을 배경으로 하는 모습들이 더욱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륙에서의 볼 수 있는,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노루기보다는 훨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자가 붙은 좀노루기의 모습도 대표적인 제주의 봄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이 즈음이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선화죠. 지금 용머리 해안이 뒷배경을 하고 있는 사계 바닷가에 피어 있어서 올레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마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화단에도 많이 심어져서 이제는 제주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수선화가 되겠고요. 자, 유채꽃이나 배추꽃, 이것 또한 봄을 유혹하는 노란색의 꽃으로 제주 해안가를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채꽃이 아닐까요? 자, 뿐만 아니라 가장 또 매력적인 향기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서향이죠. 자, 백서향의 향기를 한번 맡고 나면 그 향기는 아마 좀처럼 잊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작은 무과에 속하는 이런 빨간 열매 식물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백냥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0년 만에 피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소철을 곳곳에서 꽃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제주의 그런 이국적인 난내림의 이런 식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이런 다양함과 더불어 그 매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류의 난대림, 야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제주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월 중순에 만났었던 이 제주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는 그 꽃은 다 져버렸지만 여름의 대표적인 제주에서 피고 있는 이 문주란의 열매를 통해서 이 제주의 식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어서 외래 식물들이 하나의 토착화되는 과정을 겪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가을꽃으로 이 현무암, 바닷가의 현무암 속에 피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웠었던 해국,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랐던 해국이 늦둥이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걸 통해서 늦가을에 이 제주의 모습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게 요즘의 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더불어 이 가을꽃이었던 개쑥부쟁이 늦둥이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결국 이 제주의 해안가들은 겨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봄, 여름, 가을의 느낌들을 사계절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제주에서 만났었던 가을의 야생화의 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